부탄은 히말라야 산간의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의 절반만한 땅에 인구가 겨우 80만 명 정도죠. 1인당 GDP도 3,000달러 언저리로 세계 최애 빈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나라의 존재감이 제법 대단합니다. 세계 언론에선 이 나라 앞에 늘 행복의 나라라는 수식어를 달죠. 찢어지게 가난한데도 행복하다? 정치인도 국민도 오직 경제 성장만 잊히며 살아온 우린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죠. 저 역시 정신승리가 아닐까라는 의심으로 이 영상을 시작합니다. 부탄은 오랜 세월 은둔의 나라였습니다. 국경에 빗장을 걸고 외국인의 출입을 금지했죠. 부탄은 아래 위로 중국과 인도라는 인구 대국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어 늘 존립 자체의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인정이 그 해법이라는 판단하에 1970년대부터 조금씩 외국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했죠. 실제로 바로 옆 나라였던 시킴 왕국은 어느 날 갑자기 인도에 합병되어 부탄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부탄은 일부 호기심 많은 여행자들을 제외하곤 관심 밖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부탄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건 2006년 경제 전문지인 비즈니스 위크가 실은 한 기사 덕입니다. 부탄 사람들이 아시아 국가 중 첫 번째, 전 세계 국가 중에서 8번째로 행복하다는 거죠. 그리고 2010년의 영국 신경제재단의 행복도 조사에선 아시아가 아닌 세계 1위에 오르면서 부탄은 일약 국제사회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후 부탄에 들어간 언론을 통해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그 중엔 첫눈이 내리면 그날은 공휴일이 된다는 낭만적인 얘기도 있었습니다. 첫눈을 통해 다 같이 풍요를 빌기 위해서입니다. 전국의 교도소에 50명 이상이 한꺼번에 수감된 적이 없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가난함에도 범죄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자살하면 신문 일면에 오른다는 것도 우리처럼 자살률이 높은 나라에선 신선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은 것은 부탄 왕들의 행적입니다. 부탄은 1907년 치금의 통일왕국을 이루었습니다. 당연히 처음엔 다른 왕국들처럼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소유하는 절대 군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조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부탄의 왕들은 잇따라 매우 특이한 결단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3대 왕은 자발적으로 토지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농민들에게 왕실의 토지까지 공평하게 나눠줬죠. 왕의 결단 덕에 부탄은 별 갈등 없이 경제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4대 왕인 지금의 신기의 왕 축크는 한술 더 떠 아예 왕의 막강한 권한을 내려놓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절대군주제를 입헌군주제로 바꾼 것입니다. 오히려 이를 국민이 반대하자 4대 왕은 미래의 부탄 왕들이 모두 훌륭하다는 보장이 없다. 나쁜 왕이 나쁜 결정을 내리면 한순간에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며 설득했습니다. 요즘 부탄하면 너무나 유명한 국민 총행복지수의 개념을 처음 만든 것도 4대 왕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로 국가를 평가하는 국내 총생산보단 국민의 실질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4대 왕은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51살의 젊은 나이로 2006년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26살의 역시 젊은 나이로 왕위를 물려받은 현재의 5대 왕인 지금의 게사르 남기엘 왕축크는 옥스포드 정치학 석사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제시한 앞으로 부탄이 추구해야 할 정책과 철학을 현실로 구체화하고 실현하고 있는 인물이죠. 그는 취임식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했습니다. 나의 통치기간 나는 절대로 왕으로서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주고 무엇도 취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이들의 표본이 될 수 있는 좋은 인간상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도 정년을 두어 65세로 못 박았습니다. 실제로 5대 왕은 취임사의 약속을 꽤 잘 지켜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코로나 전국에서 부탄은 왕이 사제를 털어 백신을 산 뒤 세계에서 가장 빨리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이 가난한 나라에서 말입니다. 5대 왕 부부는 백신 운송에 왕실 헬리콥터를 내주고
대신 산간을 며칠이나 걸어서 지방 순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5대 왕이 강력 추진 중인 국민 총행복 역시 그냥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GNH는 문화적 전통과 환경보호, 부의 공평한 분배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행복위원회의 심사에서 66점 이상을 받아야 통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한 광산 개발 정책은 환경오염을 불러오고 노동자보단 사업권자의 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로 1년 이상 수정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행복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권 정당과 총리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므로 위원회의 권고가 무시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부탄 정부는 국민의 행복도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금까지 2008년과 2010년 그리고 2015년 등 3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원래는 2020년에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무기한 연기되었죠. 암튼 2015년 조사에선 대학 이상 졸업자 66명을 훈련시켜 5개월 동안 인구의 약 1%에 해당하는 7,153명에게 148개의 질문을 던지며 1인당 약 2시간씩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15세부터 96세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무학부터 대학원 졸업자까지 그리고 무직부터 고위직 정부 관료까지 다양한 계층을 총망라했습니다. 이들을 만나기 위해 조사자들은 히말라야 험준한 산길을 이틀이나 걸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조사 내용 역시 정치 참여 기회와 수면 시간은 물론 노동, 소득, 주택 등 행복의 필수적인 경제적인 측면도 골고루 다루었습니다. 너무 이상적인 것은 아닐까 싶은 부탄의 GNA 정책은 그들의 목표대로 삶의 질을 높였을까요? 이 질문이라면 분명 그렇다라고 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이 본격화되기 전인 1960년대의 부탄은 차마 국가라고 할 수도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국민 소득 51달러가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수도인 팀부를 벗어나면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전혀 없는 인프라 제로 국가였습니다. 평균 수명도 근대 국가라고 믿기에 어려운 38살이었습니다. 국가 전체의 의사가 단 2명뿐이었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교육 수준 역시 국민 대부분이 문맹이라 사실 희망이 전혀 없는 나라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부탄은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51달러이던 국민소득은 3,000달러가 되었고 38살이었던 평균 수명은 69살이 되었습니다. 그을 아는 국민이 거의 없던 나라가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고 아프면 외국인까지 무상치료를 해줍니다. 게다가 투표를 통한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3번이나 이루어졌을 정도로 민주화도 순조롭습니다. 물론 여전히 국제적인 기준으로는 한참 부족하죠. 경제력도 최하위권이지만 무상의료 역시 의료 서비스의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경제력으로 이 정도의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나라가 부탄 말고 또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분명 부탄 국민의 삶의 질은 이전과는 비할 바 없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부탄 국정의 최대 목표인 국민의 행복도도 같이 높아졌을까요? 희한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부탄 국민의 행복하다는 응답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영국 신경제재단 행복도 조사에서 2010년 1위였던 부탄은 2016년 조사에선 56위로 급전직하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요즘 가장 신뢰도가 높은 유엔의 경제행복보고서 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탄은 거의 100위권 언저리입니다. 이 조사가 경제력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단 부탄이 겪고 있는 성장통이 더 큰 원인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즉,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도농 간의 소득 격차가 커져 농민들의 박탈감이 심각합니다. 의무교육 덕에 대졸자는 대폭 늘었지만 좋은 일자리는 태부족이라 청년들의 불만도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003년 이후 핸드폰이 허용되면서 부탄 사람들은 매트릭스의 세계에서 깨어나는 중입니다. 부탄의 가난한 현실과 고소득 국가의 발전상이 비교되면서 행복감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부탄이 선진국 같은 정책을 펼 수는 없지만
제한된 조건 아래에서 국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데 진심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부탄의 국민 행복 지수라는 개념도 이미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엔의 세계 행복 보고서 역시 부탄의 정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보단 정서적 안정을 더 중시하는 부탄식 행복이 우리와 꼭 들어맞을 리는 없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60년대의 부탄과 별 차이 없는 $76였습니다. 이게 지금은 500배 가까이 성장했죠. 오직 성장 외기를 달려온 덕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대부분은 성장에 배고파합니다. 하지만 자살률은 높고 유엔의 행복도 조사에서 중하위권이니 국민도 그다지 행복하지는 않죠. 이런 면에서 부탄의 국민 총 행복지수 정책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생각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